군인 공무원 부부도 관련이 있습니다. 보시면 좋고요. 오늘 주제는 군인 부부 애 낳지 말아라. 제가 이거를 오늘 친한 그 후배 군인 부부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정말로? 진짜? 라고 했고, 거기다가 다른 이제 여군한테, 제가 아는 여군분한테 전화를 해서 또 물어도 보고, 또 다른 여군한테 전화해서 또 물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종합해서 나온 결과는, 와, 이거 심각하다. 자, 군인 부부는 애 낳지 말아라 라는 주제입니다.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리얼리티 드라마입니다. 지금 육아휴직을 갔다가 육아휴직을 복귀하기 전에 여군들이 이제 초비상입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요, 여군들이 육아휴직을 내고 이제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를 출산을 하면은 당직 근무를 열애를 해줬습니다. 당직 근무를 열애를 해줬는데 작년 한 하반기 때부터인가요? 당직 근무가 이제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당직 근무가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당연히 군인이면요, 당직 근무 서야지. 당연히 당직 근무 서야지. 왜 여군들은 근무 안 서냐? 뭐 출산했는데 근무 안 서는 게 어딨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자, 이제 우리 국방부 정책에 보면은요, 국방부 및 각군은 모든 장병이 공감하고 실제 자녀를 낳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출산 장려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방부 및 각군은 출산 동기를 유발하여 자녀 수에 따른 차등화된 수혜를 부여해야 한다. 국방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포함된 출산 장려를 위한 중장기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자녀 가정의 내 집 마련 기회의 우선권, 군인공제 회원에게 지급되는 출산보조금 차등화 인상 지급 및 자녀 대학 입학 축하금 등 지급 개선, 지급 방안 개선, 학자금 대부 및 호국 장학금 지급 개선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원래 당직 근무 면제라는 이제 이걸 보시면은 임신 중인 여군 군무원들은 당직 근무가 면제가 됩니다. 임신 진단서를 제출하고 출산하고 1년이 되는 날까지 당직 근무 면제를 원칙으로 한다. 또 아래 사유에 의해서 분만 후 7개월부터 예외적으로 편성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위에서 보시면 출산하고 1년 동안 당직근무 투입이 안 되는데 출산을 하고 7개월부터 당직근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내 아이를 부모님이 돌봐줄 때, 내 아이를 부모님이나 친척들이 돌봐줘서 내가 보지 않아도 내가 당직근무를 서도 우리 아이를 봐줄 사람이 있을 때, 그러니까 직접 아이를 양육하지 않을 때 당직 근무를 7개월 출산하고 7개월부터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혹은 본인이 저 당직 근무 쓸 수 있습니다. 당직 근무 쓰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뭔가 부대의 분위기상 혹은 미안하니까 당직 근무비 10,000원 받으려고 근무 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제 동료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내가 빨리 당직 근무 복귀해야지 라고 하는 아주 같은 따뜻한 여군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개인이 면제를 불임항시에는 당직 근무를 설 수 있다. 그러나 원칙상 출산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는 당직 근무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를 봐준다 그러면은 7개월 때부터 근무를 서야 되는 겁니다. 이제 아이를 봐준다는 기준은 가끔 우리 엄마, 가끔 뭐 시부모님, 가끔 우리 시댁 엄마가 와서 애를 봐주는 수준이 아니라 주민등록상에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은 이제 아이를 봐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시부모님들은 내가 당직 근무 쓰면 우리 아이를 봐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죠. 거기다 이제 유사산한 여군 군무원 내용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제 불임 시술 중인 여군 군무원들도 이제 당직 근무에 제외가 되고요. 자녀 3명을 둔 여성, 그러니까 이제 다자녀는 근데 원래는 3명에서 지금 2명으로 바뀌었거든요. 2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셋째 자녀 임신 진단서 제출 시 이 셋째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근무를 안 쓴다. 이것은 거의 뭐 근무를 군생활 동안 안 쓴다고 봐야죠. 왜냐면은 이제 첫째 낳고 뭐 1년, 그리고 육아휴직 내고, 둘째 낳고 또 1년 하고 육아휴직 내고, 셋째 낳고 또 1년 하고 육아휴직 내고, 애가 초등학교 갈 때까지 이제 당직 근무를 안 쓰니까 자녀가 셋인 이제 군인 부부 여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당직 근무를 거의 설 일이 없겠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홀로 양육자, 이게 참 애매합니다. 홀로 양육자. 내가 혼자 사는 경우, 그러니까 한 부모 가족 지원법이라 그래가지고 1호에 해당되는 인원이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양육하는 자녀에 대한 연령 등 세부 기준은 지휘관이 정한다. 자, 이게 지휘관이 정한다라는 말이 참 애매한데, 내가 만약에 이혼 가정이거나 내가 아이를 혼자 키워요. 이 법적으로 내가 홀로 키우는 거, 홀어머니, 아니면 홀아버지, 홀로 양육자, 내가 혼자 애를 키워. 그러면은 이제 지휘관이 정한다. 자녀의 연령 등에 대한 건 지휘관이 정한다.
이것도 약간 이 모호하니까 이거를 지휘관한테 넘기는 거죠. 지휘관한테 넘기는 겁니다. 이것도 남군도 이제 아이를 혼자 키우면은 홀로 양육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남군들도 당직금 안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군 남군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애가 둘이잖아요. 여러분들 애가 둘이면 이것은 다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규정에 나왔듯이 애가 셋이면은 당직금을 안 쓴다 그랬는데 다자녀는 이제 애가 둘이어도 다자녀입니다. 애가 둘이어도 다자녀고 이게 애를 키워보신 분과 이 키워보지 않으신 분에 대한 이 많은 이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아이가 하나든 둘이든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아이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절대 차이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한 명이어도 힘들고 두 명이어도 힘들고 뭐 세 명이어도 힘들고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아이가 하나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이가 하나예요. 근데 그러니까 민간인이면 괜찮지. 와이프가 민간인이거나 남편이 민간인이면 근데 이 보세요. 이게 만약에 맞벌이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남편도 야근을 해. 근데 내가 당직이야. 근데 우리 남편도 사회생활해서 야근을 해. 당직이야. 그럼 애는 누가 봅니까? 그 애는 누가 봅니까, 여러분?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여자분들도 이제 남편 따라와서 왔어. 근데 이제 모든 가정이 다 비슷하겠죠. 근데 여군들 같은 경우는 남편도 군인이야. 그러니까 민간인이면 그나마 낫습니다. 남편이 민간인이면은 여보 나 오늘 당직이니까 여보 야근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여보 나 오늘 당직이니까 오늘 그러면 와이프나 남편이 내가 애를 봐야 한다.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군인 부부들은 같이 사는 경우도 있지만 떨어져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떨어져 지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와이프가 아이 둘을 데리고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당직을 서야 됩니다. 당직을 서야 돼요. 만약에 특히나 이제 장교 남편이 있으면 남편들은 진급해야 되고 이제 뭐 장교들은 워낙 길이 험난하지 않습니까? 그럼 남편들은 이제 진급한다고 이제 어디 짱 박혀 있고 이제 와이프는 만약에 부사관이나 와이프가 장교여도 그렇겠죠. 부사관이다. 그러면 애가 둘이야. 그럼 내가 당직 근무에 투입돼. 그러면은 저는 이제 아이는 누구한테 맡기거나 이거 아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아이가 있는데 내가 부모가 없고 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지휘관이 판단하에 당직 근무를 안 세울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민간인이고 여군이 당직 근무 수죠. 당연히 수죠. 남편이 민간인이면은 여군 당직 근무 수죠. 같이 사는 경우. 근데 같이 살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휘관이 판단해서 좀 이거는 좀 그러네. 내가 들어봤을 때 우리 여군이 아이를 혼자 뭐 둘 키우거나 혼자 키운대. 근데 당직을 쓰면 애를 봐줄 사람이 없는 거지.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이는 모성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아무리 잘해줘봤자 여러분들 남성분들 아빠가 아무리 잘해줘봤자 아이는 자기 전에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를 찾아요. 그리고 그 모성의 그 본능이라는 것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와이프가 여군이라 그러면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군인 부부면은 애들은 이제 엄마를 따라갑니다. 근데 이것도 당직을 안 세우는 게 아니라 지휘관의 판단하에요. 지휘관의 판단. 지휘관이 봤을 때 야, 너 애가 둘이라고? 그러면 너 주말에 군인 부부 남편이 너 만나러 오면 되겠네. 그럼 너 토요일에 당직 서. 근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토요일 이제 붙박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야. 니네 부부가 알아서 하라 이거야. 그건 뭐 참 말하기가 어려운데 이 지휘관의 판단하에 그러니까 당직을 안 세운다는 규정은 없어요. 지휘관의 판단하 당직금을 세우든 안 세우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 당직 근무 하나로 뭔가 이 지휘관이 이 힘을 지을 수가 있는 거지. 너 말 안 들어? 당직 근무 세운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지휘관의 판단. 이거 군인 부부들이 이게 좀 이제 문제가 되는 이유가 이제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대요. 일부 악용하는 사례가 뭐가 있었냐면은 그 부모랑 살면서 살지 않는다고 해놓고 당직 근무를 안 쓰는 거야. 애가 봐줄 수 있는데도 일부러 당직 근무 쓰기 싫어가지고 같이 안 산다고 한 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당직 근무를 피하려고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악용하는 사례가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악용하는 사례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물론 많기도 많을 수도 있나요? 많을 수도 있겠지만 악용하는 사례가 얼마나 있길래 이 전체적인 인원들이 아이가 있어도 당직금을 써야 된다. 이게 여러분 남군들은 이제 와이프가 보고 대부분 남군들은 이제 와이프한테 좀 맡기는 경향이 많잖아요. 근데 여군들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당직근무를 쓸 때만 되면 가슴이 초조해지는 거죠. 만약 그래 당직근무 쓰기로 했어. 우리 엄마가 와서 봐준대 그날. 혹은 아니면 우리 남편이 오기로 했어. 남편이 갑자기 못 온대. 남편이 장교야. 근데 너 왜 못 와? 우리 부대 비상이야. 야 너 와야 돼. 나 오늘 당직근무야. 안 돼. 나 오늘 우리 부대 빨리 비상이야. 나 지금 출근해야 돼. 여보 나 오늘 근무라니까? 아예 안 된다니까. 나 지금 야 나 이번에 진급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뭐 애보라고 거기 가냐? 그것도 그래. 남편이 이제 이번에 소령 진급해야 돼. 아 그래? 알았어. 바로 또 엄마 시간 괜찮아? 엄마 시간 괜찮아? 우리 애들 좀 봐줄 수 있어? 야 내가 언제 거기 강원도 강원도 고성까지 언제 올라가니? 엄마들만 모임 있어. 나 당직인데. 그럼 또 동료들한테 야 나 그 당직 근무 좀 바꿔주면 안 될까? 하면서 선배님 저도 오늘 약속 있는데 그때마다 당직 쓸 때마다 이제 초조해지고 불안해지는 거지. 혹시라도 좀 틀어질까봐. 자기가 이제 만약에 스케줄 짰는데 혹시라도 틀어질까봐 이제 벌벌벌 떠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군인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출근하는 경우도 있대. 어쩔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 하다가 안 되면은 아이를 데리고 간답니다. 어떡해? 그것도 어떡해? 안 갈 수도 없고. 내가 어떡해? 미쳐버리는 거지. 그냥 아이를 이제 안고 가는 거지. 뭐 만약에 비상소집이다. 근데 갑자기 출근을 하래. 그럼 어떡해? 그러면 일단 뭐 남편이 봐줄 수 밤에 누가 애를 봐줘? 일단은 애를 안고 가는 거지. 일단은 애를 안고 가거나 당직 근무야 어떻게 해다가 답이 안 나와. 그럼 일단 애를 데리고 가는 거지. 뭐 어떡해? 그것도 안 갈 수도 없죠. 일단 가서 뭐 어떤 분은 그랬다고 합니다. 일단은 가서 임무 수행하고 잘 때만 잠깐 얘기해가지고 숙소 내려가가지고 애 재우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 당직 근무 쓰고 응? 애한테 핸드폰 쥐어주고 무슨 일 있으면 엄마 전화하라고 뭐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남자들은 좀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있죠. 여군들은 이제 미치는 거죠. 여군들 이제 복직을 앞둔 여군들은 이제 벌써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다 이거. 당직 근무 만약에 지휘관이 이거 허락 안 해주면 어떡하지? 허락 안 해주면 어떡하지? 여군을 많이 뽑았는데 이게 이리저리 뭐 출산하고 뭐하고 하니까 당직 근무 들어갈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여군의 비중을 늘렸잖아요. 여군의 비중을 늘렸다는 거는 결국 이제 나중에 아이 엄마가 될 사람들도 늘었다는 겁니다. 아이 엄마가 될 사람도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군을 되게 많이 뽑았어요. 되게 많이 뽑았잖아요. 되게 많이 뽑았는데 이제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이분들이 결혼을 해서 나중에 아이를 낳고 또 군인들은 대부분 군인이랑 결혼하잖아요. 군인들은 또 대부분 군인이랑 또 결혼을 합니다. 물론 민간인이랑 결혼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한 7, 80%는 내가 봤을 때 군인이랑 결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군인 부부가 많아서 나중에 여군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여군들을 많이 뽑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임신하고 이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보니까 당직근무 투입될 사람들이 이래저래 빠지니까 너무 많아지네? 야 다시 당직근무 투입하는 걸로 바꿔. 이런 식으로 지금 규정이 바뀌어서 이제 여군들도 당직근무에 투입돼야 된다. 이 아이가 있는 엄마들도 투입돼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다자녀는 추천하거든요. 군대에서 아이 많이 낳으라고. 군인들 얼마나 좋냐. 다자녀는 추천하는데 고생은 나 몰라라. 아까 말했던 당직근무 서는 날 또는 비상소집하는 날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가거나 부모님이 출동하거나 이 돌봄 서비스도 찾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대요. 근데 이 돌봄 서비스는 공짜입니까? 돌봄 서비스는 공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당직근무를 서 내가 10,000원을 받아. 평일에 10,000원. 그럼 평일에 사람 불러서 애 봐주는 게 10,000원이면 됩니까? 그러니까 또 여군들이 그러니까 군인 부부들이 특히 민간인들은 그나마 조금 나을 수도 민간인들은 그나마 나을 수도 있는데 군인 부부들은 이제 문제가 남편도 딴 부대 가 있고 나도 이쪽 부대 와 있고 그러니까 내가 당직 근무 쓰면은 이제 누가 애를 봐주냐 이거야. 돌봄 서비스 같은 거 해주면은 돈 줘야지 돈. 군부대가 여러분 좋은 데 있습니까? 뭐 강원도 산골짜기에도 있고 막 강원도 화천, 강원도 고성 막 그런 데 있는 데도 있는데 돌봄 서비스 많이 부른다고 쳐. 거기 사람들 공짜냐고. 근데 우리 당직 근무비로 택도 없는데 그래서 또 아이들 남의 손에 맡기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 당직 근무 때문에 정말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여군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을 안 해보고 이 아이를 돌보는 거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총각 때는 그랬어요.
저도 총각 때는 뭐 이렇게 애 낳고 이제 유부녀 이제 군인들 보면은 뭐 당직금 왜 안 쓰냐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결혼해서 애를 키우는 거 보니까 와 이거는 와 이거는 만약에 와이프 여군이면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진짜로.